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전공적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두 번째 방송인데 조금 생활기록부가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입학사정관들의 이제 관점도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한 가지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공적합성의 진실 뭘까요? 자,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그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심도를 갖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학업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학업에 대한 연장선에 관심도를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진로 희망과 솔직히 좀 연결고리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연결고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권 아닌가요? 희망, 장래에 자기의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건 솔직히 저는 그게 학생의 특권이라고 보는데, 만일 그게 장래 희망이 바뀌더라도 그 바뀐 타당한 이유가 생활기록부 활동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A라는 직업보다는 B라는 직업군이 훨씬 낫더라. 아니면 A라는 직업군에서 더 구체적인 A- 직업군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한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전공적합성이 저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전공적합성을 이제 나타내는 두 번째 방송인데,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관점이나 평가하는 기준선이 요즘 좀 바뀌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는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고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경된 이런 평가 요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공에 대한 이 진실에 대한 방송을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적합성을 솔직히 제일 많이 보는 곳은 동아리겠죠.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과학 동아리나 아니면 시사토론 동아리, 경영 동아리 이런 것처럼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학교 본동아리 CA를 통해서 자기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학업과 달리 학업에서 좀 더 벗어나서 자기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팀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발전성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동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동아리는 지금 학교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막 들어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CA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데, 이런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면 그게 내가 그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거를 좀 전문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갈지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잘 세워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 바로 동아리고요.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진로활동입니다. 자, 진로활동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활동들의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틀대로 조금 이렇게 모든 학생들은 좀 보편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진로활동은 학생들마다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와 그거에 따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복사를 떠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관심도나 이런 나의 활동들을 정말 동아리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진로활동 같은 경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너 진로활동 시간에 뭐 하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진로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마다 진로활동 시간이 있는데, 보통 진로활동 시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자습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자습 시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진로와 관련된 나의 전공을 더욱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시간에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어떠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면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은 진로 활동 시간에다가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었던 과정이나 그걸 통해서 배움에 대한 지식, 그걸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더욱 발전해내는 모습들, 이런 걸 진로 활동에다가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의 진로 활동과 우리 학생의 진로 활동이 차이가 나고 차별이 되면서 대학교가 평가 요소로서 더 높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활동 시간에 자습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갈 겁니다. 생명공학과를 갈 건데 어떠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2학년 때 경제 시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다큐를 보다가 경제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갈 학과는 생명공학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동아리나 진로활동 시간을 통해서 이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공학과 가는 친구가 경제는 경제학과 가는 친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관심이 있고 뭔가를 연구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만일 2학년 때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 생겼다면 3학년 때도 그 경제에 대한 활동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관심을 갖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활동과 프로젝트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공과 상관없이 그 아이,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무조건 전공에 대한 활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심사가 생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일 기계공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운동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운동활동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신 그 운동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뭔가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 활동이 발전성이 있게끔 생활기록부가 형성된다면 대학교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융합형 인재. 두 번째, 전공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솔직히 생활기록부 안에 제가 봤을 땐 2-3개의 스토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업을 배우거나 전체적인 학업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얼만큼 주체적으로 계속 해내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융합형 인재는 과학만을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게 아니고 과학을 하는 아이가 사회, 인문사회 철학이나 인문사회의 개념, 인간을 볼 줄 알고 이런 전체적인 다양성의 학문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다 볼 줄 아는 아이, 이런 아이를 융합형 인재라고도 합니다. 융합형 인재가 점점 발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이 현재 다양한 활동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솔직히 좀 본다라고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공에 대한 활동만 쭉 할 필요 없습니다. 1학년 때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다면 그 활동은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대학이 그걸 싫어할 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생기부는 보통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생활기록부는 저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기부를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 때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 때 가장 전공성이 잘 맞는지 이런 게 솔직히 생활기록부는 저한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생활기록부가 저한테 말을 해요. 저 여태까지 활동은 경영학과를 가면 참 좋게끔 활동했습니다.
아니면 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활동했고요. 저는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어떠한 전공에 대한 뚜렷한 어떠한 방향성이나 길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라는 걸 작성해 주실 때는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거를 어필해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과를 지정하거나 어떤 관심도가 생겼을 때 그 학과를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뒤집질 못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화학공학과를 준비하면서 화학 라인으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떠한 라인이 형성되어서 관심도가 나타났다라면 우리 아이는 화학과나 화공과 이런 쪽을 지원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더니 환경원예학과도 솔직히 지원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학과가 경쟁률이 되게 낮아 보이는 거죠. 걷다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 그냥 화공과 너무 세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학교는 4대 요소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학업에 대한 발전성을 가져왔다면 그 부분이 화학이면 화학에 잘 맞게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학과를 확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화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만약 신소재나 환경 이쪽 에너지공학, 원자력공학 그쪽으로 간다라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 큰 틀 안에서 나온 작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동은 가능하겠지만 완전 생뚱맞게 이동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공적합성에 대한 진실 그리고 좀 변화된 우리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컨쇼는 전공적합성에 대한 진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